나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성향이라면은 쉐어하우스는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 회식 자리입니다. 여러분 회식 좋잖아요. 회식 자리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 저희 실제 사례가 있어요. 어디냐면은 8명이 살고 있는 하우스인데 2인실에 살고 있는 입주자입니다. A라는 친구가 막 입주를 했는데 이 친구가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엔터테인먼트 회사 특성상 회식이 많대요. 일주일에 3, 4일이 기본이랍니다. 그리고 마침 이 친구도 또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회식 자리만 되면은 술이 항상 취해서 빠르면은 새벽 2시, 늦어도 4시까지는 신나게 놀다가 들어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회식이다 보니까 회사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일종의 일의 연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입주자들이 또 연락이 왔어요. A라는 친구가 맨날 새벽 2시에 오는 건 좋은데 좋아. 술 먹고 회식이라고 하니까 들어오는 건 좋아. 그런데 소리를 지르면서 오고 발을 쿵쾅쿵쾅 거려. 문도 쾅쾅 닫고 애가 취해서 정신이 없어. 이거 조치를 좀 취해줘.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다시 저희도 이제 물어봤고요.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을 그가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 운영진끼리 좀 더 회의를 해봤습니다. 회식을 많이 갖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 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쉐어하우스에서는 회식을 많이 하는 직종에서 일을 하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말을 했고, 처음에 그 사람이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아니, 나는 직장이 그런 거고 일이 그런 건데 회식해서 늦게 들어오는 게 왜 잘못이냐, 집에 들어오는 게 뭐가 문제냐고 했단 말이죠. 근데 결국은 저희가 설득을 해서 한 달 있다가 퇴실한 사례가 있고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한번 얘기가 또 나왔었는데, 공부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죠. 이것도 사례가 실제로 있는데, 국가 자격증고시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인데, 저희 하우스에 7명이 살고 있는 집에 입주를 했습니다. A라는 친구가 이번에도 입주를 했고요. 이 친구가 입주를 할 때 우리 매니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아침 6시면은 집에서 나가고 밤 10시, 11시 돼야 집에 들어와. 집에서 나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누군가와 다툼을 할 일이 없는 사람이야. 너희 입장에서도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쉐어하우스 운영하기 편하지 않겠어? 라고 했어요. 우리가 들어도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 입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입주를 해서 2주 만에 컴플레인이 왔어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연초에 토크 콘서트 제가 이제 참여했었던 거기 이제 있었다면은 요 사례를 잠깐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그 다음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 6시 조금 넘어서 장문의 문자를 보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자고 좀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공용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이 너무 시끄럽게 소란을 피워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 이거에 대해서 운영자 입장에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공용 공간에서 밤늦게까지 떠들면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을 당연히 저희도 했고요. 그래서 그 A라는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그 현장에서 있었던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공용 공간에 3, 4명이 모여서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술도 한잔 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실에서 내 집에서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술 마시고 하는 것들이 문제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그 친구들 중에 한 분한테 연락을 취했습니다. A라는 친구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너희들이 시끄럽게 했다라고 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시끄럽게 하지 않았어. 우리 굉장히 조용하게 있었고 걔가 내가 보기에는 공부하는 애라서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에는 걔가 나가야 될 것 같아. 걔 좀 내보내줘라고 거꾸로 저희한테 다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또 이렇게 했죠. 쉐어하우스는 함께 살면서 공유 공간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커뮤니티를
구직하는 것이라고 니네가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요.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합니다. A한테. 그런데 저쪽 얘기를 들어봤더니 네가 좀 예민한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자, 이 전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이제 큰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A라는 친구와 이쪽 그 공용 공간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친구들 둘과의 다툼이었는데 언쟁에서 끝났던 조금 뭐 큰 언쟁일 수도 있는데 둘의 다툼에서 이제 운영자가 개입이 된 거예요. 야 무슨 소리야? 너 야 그게 말이 되냐? 니네 그런 식으로 쉐어하우스 운영하면 말이 돼? 막 이제 따지기 시작을 하고 3자가 같이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제 싸움의 한가운데 저희가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영진끼리 이야기 다시 나눴어요.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이상하다. 그래서 회의를 좀 해서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렸냐면은 이 친구가 잘한다, 잘못한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예민한 건 사실입니다. 저도 뭐 학창 시절이 있었고 자격증 공부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같이 여러 명이 살면서 커뮤니티를 구축을 하고 즐겁게 생활을 하는 쉐어하우스라고 한다면은 공부만 하고 나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성향이라면은 쉐어하우스는 적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상황을 얘기한 다음에 퇴실을 유도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 사람도 퇴실을 했어요. 그래서